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셧다운 종료라는 재료가 있었고 AI 논란, 연준의 금리나 신중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상승하고 하락하고 좀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나옵니다.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이 종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팩트시트까지 공개가 된 상태잖아요. 이 관련해서 종목들별로 반응이 나올지,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 추가적으로 상법 개정 3탄 또 공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또 정책 효과가 나오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에서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대형주들 수급이 좀 꼬이면서 제약업종을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이 외국인들 매매에 영향을 좀 덜 타는, 예, 그런 종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별적인 어떤 메뚜기 장세 같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뭐 지난주를 비롯해서 이제 주요국 증시 보면 지난주는 대체로 좀 부진한, 초반에 괜찮았다가 중반에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여전히 우리 증시가 이제 9월 이후에는 가장 강한, 10월 이후에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고점을 넘기기보다는 그냥 지그재그 올라갔다 빠졌다 이런 형태가 좀 반복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뭐 실제로 지난주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간으로 보면 나쁘진 않았는데 주말에 주식시장이 좀 고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코스닥인데 2.4% 정도 올라갔고, 그 외에는 거의 뭐 1%대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조금 올랐구나 이런 느낌보다는 괜찮게 올라가다가 주후반에 고생했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종목들 이렇게 미국 시장 이렇게 차트로 보면 추세적으로 보면 이게 2주 연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시장이 2주 연속 하락이 잘 안 나오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번 어떤 상승, 4월 이후에 미국 시장이 2주 연속 하락하는 게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2주 연속 좀 눌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투자자들은 약간 이제 뭔가 좀 이게 좀 양상이 달라지나 이런 걱정이 되죠. 근데 이게 2주까지는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3주째 연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투자자들의 긴장도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떤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종목들별로 보면 뭐 대번에너지, 일라이릴리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에 주도했던 뭐 AI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금융주라든가 이런 것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에너지주, 제약주 이런 걸로 간 건 이제 전통의 어떤 가치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런 거 좀 위험해도 되는데라고 해서 용기 있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가는 쪽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걱정스러운 게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밸류 부담이라든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걱정도 되고 해서 좀 안전한 종목이 뭐가 있지? 그러니까 몸을 좀 사리는, 예, 그런 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최근 들어서 미증시의 어떤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게, 투자자들은 12월에 금리 인하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쭉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뭐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이런 거를 일일이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 대체로 어떤 얘기가 있냐,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연준 인사들이 발언 금리 인하 할 때 정도 됐을 때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냐면, 고용이 좀 불안하다. 예, 고용이 아주 나쁜 건 아닌데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좀 막아야 돼, 이래서 고용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을 보면 인플레이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좀 둔한 건 맞는데 침체되거나 아니면 금리를 내려서 방어해야 될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 사람들이 12월에 금리 안 내리려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투자자들에게는 드는 거죠. 그래서 12월 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투자자들 일부는 이거는 못 믿겠다. 그리고 내가 저거 12월 내리는 걸 생각하고 투자를 했었는데 여기서 현금을 좀 빼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동결 확률 54%, 인하 확률 46%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10월 20일 같은 경우는 98.8%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12월에 금리 내린다가. 근데 지금 한 달이 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45.8%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를 안 내리겠구나. 그러니까 뭐 투자자들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전제라면 이런저런 어떤 조금 용기 있게 좀 리스크를 감안한 투자, 이런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로 대시를 할 텐데, 금리 안 내릴지도 모르니까 좀 안전하게 가자. 뭐 제약주라든가 좀 안 오른 종목군들, 에너지주 뭐 이런 것들로 집중을 하면서 이제 증시가 좀
뭐 이게 복잡해지는,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투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게 AI 버블론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빌미가 됐던 게 메타였어요. 메타가 이제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고 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하고 있다. 아니, 저 부자 회사가 무리해서까지 투자를 하는데 성과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데다가 유명한 어떤 투자자가 숏 포지션, 하락하면 수익 나는 쪽으로 배팅을 했다더라. 그리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CEO가 향후에 조정이 나올지도 몰라 이런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젠슨 왕이 이거 그 중국 기술력이 미국을 추월할지도 몰라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키옥시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물론 이제 키옥시아를 뭐 AI의 전통의 AI주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그 반도체는 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빠지는 종목 심지어 하한가를 가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클 버리가 그 뭐 헤지펀드 면허를 반납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은퇴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돈 갖고 운영을 할 거다라고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돈 갖고 운영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 SNS에 막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하락 배팅 해놓고 이거 버블 이거 터질 거야. 이거는 엄청나게 거품이야. 이런 얘기를 쏟아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발언하면 언론에서 되게 잘 받아쓰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자꾸 저렇게 조작을 하면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전혀 근거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선행피를 보면 한 21배, 21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는 한 18배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에 주가가 한 18배, 한 14배에서 18배 사이에서 장기적으로는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21배. 그리고 이제 뭐 빅테크 이런 종목군들은 뭐 몇십 배, 몇백 배 이렇게 벌어들인 돈에 이제 몇십 배씩 이상 되는 주가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니까 부담이 되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전의 평균치보다 훨씬 더 주가가 앞서서 반영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타당해 보여요. 이제 이 버블론이라는 게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00만 원 벌었는데 내년도에 한 150만 원 벌 줄 알았는데 2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실제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실적이 되게 빠르게 올라간다. 저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니까 주가가 이 정도 올라가는 거는 맞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 텐데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서서 반영되는 거고 실제로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꾸 충돌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그냥 이 말이 맞구나 하고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버블도 일리가 있네 하면서 그 순간마다 한 번씩 세게 조정맞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클 버리의 어떤 주장은 처음엔 저것 때문에 쫄았죠. 그러니까 이거 사기치고 있다고. 마이클 버리의 입장은 아니 저거 데이터 센터 장비 들어가는 거 2, 3년이면은 못 쓸 텐데 그래서 감가상각 2, 3년 되면 없어지는 걸로 해야 돼서 60억 투자했다. 그러면 3년 잡고 1년에 20억씩 지워가지고 3년이면 저게 다 지워져야 정상인데 이것들이 5년씩 쓴다라고 거짓말을 하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 회계가 고작 이제 속이는 거잖아. 20억씩 지워야 되는데 12억씩만 줄이면 8억씩 순이익이 증가된 걸로 표기가 되니까 사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거 저 사람이 업계를 모르고 한 말이다. 5년 정도 하는 거는 정상적인 반영이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로 업체들이 실제로 지금까지도 엔비디아로부터 구매했던 A100을 아직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샀는데 지금 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라면 마이클 버리의 주장은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국내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봐도 비슷하게 얘기한대요. 실제로 저 밸런스 언론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실무자들한테 이제 물어봐도 실제로 좀 비슷한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버리가 업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거나 아니면 조금 자기의 포지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좀 오바해서 하는 소리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주장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흔들리고 저걸 입증하는 데는 또 며칠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조금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항상 이런 노이즈 지나면 또 증시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노이즈에 불과할 것 같다. 뭐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오라클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죠. 이게 이제 그 대표적으로 돈이 없는 기업.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투자를 많이 하거나 투자를 많이 받거나 뭐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주가가 되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저기 실적 안 나거나 투자가 지연되고 하면은
돈이 없어서 순식간에 재무 상태 나빠지는 거 티날 텐데 어떡하지? 그리고 수치 대비 너무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간 거 아니야? 뭐 이런 논란 때문에 최근에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라클의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AI 버블로는 이제 지나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바로미터 종목이 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최근에 AI 주들은 휘청거리는데 그 메모리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되게 강해요. 또 심지어는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이 축소된 게 4%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품 가격을 엄청나게 인상했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 되게 좋아지겠네. 그리고 뭐 HBM 때문에 지금 업체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기존의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급을 못 받을지도 몰라서 그러니까 묻지마 매수, 패닉 바잉까지 그냥 완전히 나 지금 안 사면 큰일 나겠어. 무조건 사버릴 거야. 막 이런 식의 어떤 구매까지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 주들은 조금 주춤하지만 흘러내리지만 메모리 쪽은 되게 강하다. 근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저렇게 고점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데 삼성전자는 빠져있고 하이닉스도 지난주에 좀 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냉정하게 좀 냉정을 좀 되찾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이제 미증시 대비 우리나라 같은 오히려 실적이 더 좋은 기업들이 또 부진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되게 강하게 일라이릴리, 그러니까 일라이릴리 강하고 우리나라 제약주들 되게 강하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지난주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제약주 되게 강하다고, 그래서 제가 원래 제약주 되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약주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바이오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이오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근거가 싫어해서라는 게 아니라 분석을 못 하겠어요. 제약주 같은 경우는 숫자를 제가 안 보이는 숫자가 잘 안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인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약주 좀 특이하다고 하고 방송 출연 나가서도 제가 TV 일주일에 나가는 방송에서도 제약도 좀 특이한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다고 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약이 좀 두드러지게 올라갔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메인 대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이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주도주들이 쉬고 있을 때 그 틈에 이제 대안주로 좀 부각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AI주 올라가고 할 때는 여기는 좀 주춤하지 않을까, 시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오라클의 어떤 주가,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일라이릴리의 주가, 이게 이제 일종의 AI 버블론이 종료가 되고 다시 이제 주도를 하느냐, 이 부분을 좀 가늠하는 일종의 바로미터 같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건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 시장이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코스피가 6월 그 강세장 이후부터 2주 연속 하락은 없었다. 뭐 음봉은 나올지언정 그러니까 2주 연속 하락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한 주 빠지면 2주 올라갔어요, 최소. 예, 뭐 2주, 3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난주 주간으로는 반등했잖아요. 그 전주에 하락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 패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강세장에서는 이런 기회라고 그러면 찬스지라고 해가지고 물량 받아가고 그냥 또 쭉 올리고 또 조정을 하면 이것도 웬 떡이야 하고 물량 받아가고 또 쭉 올리고 이제 이런 패턴이 좀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노이즈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갈 거냐. 그러니까 이 패턴이 유지되려면 이번 주에도 플러스가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조짐이 바뀐 건지 그대로 가는 건지 이번 주에 또 흐름을 보면서 가늠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저게 950 언저리. 저 언저리는 2023년, 그 전부터도 그렇고, 2023년, 다음에 작년, 그리고 올해 직전 달에서도 굉장히 저항대로 작동을 했던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돌파할 거냐. 최대 저항대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대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제약이 치고 나가든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그러니까 메인 주도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 이상 올라가는. 그래서 코스닥은 이번 주가 최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최대 저항대에 근접을 하면서 이걸 과연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주도주 등장이 되게 절실하다. 뭐 제약이 지난주에 강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나와주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수급이 조금 일관성이 없어요. 예, 이게 뭐 금융투자가 좀 계속 매수한다 싶긴 하지만 그거 외에 보면 뭐 이제 총으로 봤을 때는 기관이 좀 사는 것 같더니 또 오락가락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세게 샀다가 또 세게 팔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일관성 있는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좀 없고 약간 메뚜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돌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적어도 3일 이상 연속, 그것도 가급적이면 연속으로 이제 매수 붙여주면서 특정 업종을 끌어주는 흐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주간입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 돌아와야 돼요.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잖아요. 매도 규모가 전주보단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지난주에도 2조 3천억 팔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코스피를 판 게 아니라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목을 지난주에만 한 2조 7천억 정도? 예, 우선주 포함해서 2조 7천억 이상 팔았죠. 그러니까 이거 빼면 외국인들은 매수였어요.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 특히 예, 하이닉스를 매도가 뚝 떨어져야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 자체가 꺾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이제 최소한 삼성전자는 사고 하이닉스를 팔던가. 그러니까 이런 구도 정도를 만들어줘야 지금 약간 4천 초반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벗기고 이제 추세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몇 번 말씀드린 거긴 한데 우리 증시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서 그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비중이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그거를 좀 덜어내는 거고 그 과정에서 시가총액 2위 종목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를 좀 덜어내는 과정이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저는 예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마무리가 돼야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하이닉스를 하루 이틀 정도 좀 매수로 들어오는지 요 흐름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종목들은 뭐 석유화학 업체들 이게 구조조정 이슈가 있거든요. 석유화학이 되게 강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소재 쪽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강한 반면에 원투,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은 지난주에 하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기가 구조적으로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시가총액 1, 2, 3위 종목이 좀 플러스로 가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이제 요 흐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지수는 이제 플러스가 났는데 워낙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그 ABL 바이오가 폭등을 하고 뭐 알테오젠도 어느 정도 딸려가고 뭐 2차 전지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이런 구도가 되면서 괜찮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로봇주라든가 통신, 엔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반도체는 종목들별로 좀 되게 크게 엇갈렸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약 쪽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약이 약간 투자 성향이 장기 투자보다는 이제 한 번이가 좀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강해서 다른 종목군들이 같이 좀 떠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뭐가 돼도 좋으니까 어떤 다른 업종 하나 정도가 좀 붙어줘야지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이번 주에 좀 뭐 다른 업종 하나 정도가 더 붙어주는지 붙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붙는지 여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지난주에 이제 뭐 사나 보니까 알테오젠 ABL 바이오를 2천억을 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쭉 보면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이 많죠. 매수 쪽에. 예,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고, 매도 쪽에 이제 엔터 쪽이 이제 매도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일부 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샀는데, 지난주에 반도체 매수한 거 특징이 제가 보니까, 반도체주들 강세 보일 때 좀 못 갔던 애들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못 갔던 애들 중에서 기관들이 그동안 되게 많이 팔았었거든요. 근데 팔다가 수급이 턴한 종목군들을 좀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좀 잘 찾아보는 것도 가격 부담도 없으니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주요 변수들 좀 정리를 해보면 여전히 부담은 AI 버블론, 그다음에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점,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이번 주에도 좀 부각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좀 오라클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일라일리의 상승이 좀 둔해지는지 이걸로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근데 기대 요인은 뭐냐? 일단 셧다운이 어쨌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표가 막 나오긴 할 건데, 그래도 종료된 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국내 요인 하나가 있자면 지금 이번 주에 3차 상법 개정이 발의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도 1년 내에 소각하는 거. 물론 이제 무조건 다 1년에 소각시키는 게 아니라 뭐 기업 사정에 따라서 조금 이제 텀을 두고는 보완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3차 상법 개정이 발의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정책이 하나 더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일정상으로는 그 엔비디아 실적, 아마 그 19일에 발표니까 우리는 이제 20일에 보게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이 AI 버블론하고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 뭐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중심으로 매도를 했고,
고객 예탁금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87조 원, 지난주에 87조 원이었는데 이번 주에 82조 5천억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탁금이 다시 좀 들어오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주간 한 번에 빠지면 2주 이상, 그러니까 한 3주 연속으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플러스가 나면 그 패턴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필요한데 각각 스토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어떤 로열티 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한 게 제약업종이고, 다음에 이제 정책, 앞서 말씀드렸던 상법 개정을 비롯한 이런 정책, 뭐 금융, 지주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실적을 챙겨보자면 누가 뭐래도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한미 관세 협상 끝나고 팩트시트까지 공개가 됐죠. 그러면 이제 뭐 조선을 비롯해서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또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 중에서 뭐가 이제 딸려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요 구도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뭐 한 두 개 정도는 뜨겠죠. 뭐 이번 주에. 해서 좀 그 흐름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상승장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역대 상승장 끝났을 때 어떻게 끝나는지 보시면, 지금 현재 그 월간으로는 조건이 어쨌든 빠졌으니까 상승장이 끝난 거라고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예전에 상승장 끝날 때 한번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린 거인데, 제가 그때 사실 한 말씀을 더 드릴까 하다가 그건 빼고 그냥 알아서들 보시라고 드렸는데, 하여튼 여기 한번 보세요. 2020년 이후에 강세장이 끝날 때 두 달 연속해서 음봉 나오고 20월선에서 건드리면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도 큰 상승 나오고 이제 그 20월선 근처 두 달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그 선 건드리고 상승장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뒤풀이 한번 나왔지만 결국에는 하락으로 바뀌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 패턴이 나중에 한번 쭉 한번 뒤져보세요. 월봉으로. 그러니까 상승장 끝날 때는 두 달 연속 빠지고 20월선 쫓아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흘러내리면서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뭐 무조건 여기서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역대 강세장이 기간으로 봐도 조금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폭은 크지만.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상승이 지속된다라고 장담을 못하지만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지수 보지 말고 종목 보자. 그러니까 종목들 강세장이 오히려 수익 내기는 어렵다고, 반등장은 수익 내기 쉬운데 강세장은 어렵다. 왜냐하면 차별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업종에 수급이 집중되는지, 또 매도 수급이 매수로 바뀌는지 여기에 집중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서 시장 갖고 자꾸 씨름하지 말고 종목 쪽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좀 구독하기를 많이 눌러주세요. 7만, 10만 이렇게 꼭 갔으면 좋겠으니까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